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다 먹은 빈 박스만 보내도 100% 환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 기운 없고 자도 피곤하고 영양제 열알 먹어도 소용없지?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야. 그래서 홍삼 찾는다고? 근데 진짜 효과 본 적 있어? 흔한 홍삼이랑 비교하지 마. 백진삼은 프리미엄 고농축 산삼진액이거든. 그래서 몸에 활력 주는 핵심 성분이 일반 홍삼은 7에서 15mg 쥐어 짜낼 때 얘는 특수 효소 추출 공법으로 81mg 11배 차이야. 급이 다른 거지. 커피로 치면 밍밍한 아메리카노와 진한 에스프레소 원액 11샷의 차이. 말이 되냐고. 27만 박스 팔렸는데 환불 1% 미만. 나머지 99%는 뭘 느꼈길래? 만족? 몸이 증명하니까. 약 1만 개 리뷰에 답 다 있어. 링크 타고 들어가서 왜 끊으면 안 되는지 확인해봐. 2023년 봄 NBA 플레이오프 무대는 너무나도 뻔한 결말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1번 시드, 아니 리그 전체 승률 1위를 기록한 밀워키 벅스는 거대한 하나의 벽과 같았고, 그리스 궤인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이끄는 그들은 압도적인 피지컬과 빈틈없는 공수 밸런스로 2년 만에 우승 탈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들의 1라운드 상대인 마이애미 히트는 그야말로 만신창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내내 심각한 빈공에 시달렸고,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애틀란타에게 패배한 뒤 시카고 불스를 상대로 천신만고 끝에 8번 시드 막차에 탑승한 팀. 이 초라한 언더독을 상대로 전문가들은 밀워키의 가벼운 수입승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것은 완벽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의 각본 없는 드라마는 1차전부터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다름 아닌 밀워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데토쿤보가 불의의 허리 부상으로 코트를 떠난 것입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마이애미는 1차전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지만, 우승후보 밀워키는 에이스 없이도 2차전을 대승으로 장식하며 1번 시드의 저력을 과시했고, 시리즈가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혼돈에 빠진 가운데 이 순간부터 서사는 한 명의 인물이 선보인 광기와 함께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봄이 되면 괴물로 변하는 남자, 플레이오프 조던 지미 버틀러였습니다. 3차전을 마이애미가 잡아내자 그들의 홈에서 열린 4차전, 코너에 몰린 밀워키는 아데토쿤보의 조기 복귀를 결정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그를 앞세워 4쿼터 중반까지 14점 차의 넉넉한 리드를 잡고 있었습니다. 패색이 짙어지던 그 순간 버틀러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거친 돌파로 페인트존을 폭격하고 미드레인지 점퍼를 꽂아넣은 그는 외곽에서도 불을 뿜으며 상대의 멘탈을 붕괴시켰고, 밀워키가 자랑하는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수 주루 할리데이가 그를 상대했지만 코트 위에서 미쳐버린 버틀러를 제어할 방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쿼터에만 21점, 무려 56득점이라는 경이로운 퍼포먼스로 팀의 대역전극을 이끈 지미 버틀러. 열광에 빠진 마이애미 홈팬들의 함성 속에서 동부 최강 밀워키의 감정은 충격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5차전, 벼랑 끝에 몰린 채 홈으로 돌아온 밀워키는 1번 시드의 자존심을 쥐어짜내며 4쿼터 초반 다시 한번 16점 차까지 달아납니다. 마침내 8번 시드의 반란을 잠재우기 시작했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때, 마이애미 특유의 좀비 같은 생명력이 다시 기지개를 켰고, 끈질긴 압박 수비와 폭발적인 슛 감각으로 그들은 점수차를 점차 지워갑니다. 그리고 116대 118로 뒤진 4쿼터 종료 0.5초 전, 기적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패스할 곳을 찾지 못해 헤매던 게이브 빈센트가 림을 향해 허공으로 띄운 공. 밀워키 수비수들과 엉킨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최공 시간으로 솟아올라 한 선수가 어려운 자세에서도 그 공을 잡아 기어코 임에 꽂아 넣었고, 그 주인공은 역시 지미 버틀러였습니다.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간 이 기적의 엘리옵 슛은 밀워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기세 싸움에서 압도한 마이애미는 연장에서도 그대로 흐름을 이어간 끝에 최종 스코어 128대 126으로 승리하며 시리즈 전적 4승 1패를 기록. 정규 시즌 최고 승률팀이 간신히 플레이오프에 턱걸이한 팀에게 무너지는 NBA 역사상 6번째 8번 시드의 반란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업셋은 마이애미가 써내려갈 위대한 동화의 첫 장에 불과했는데, 거한 밀워키를 침몰시키며 거대한 자신감을 얻은 마이애미는 2라운드에서 오랜 라이벌 뉴욕 닉스를 끈적한 수비로 제압했고, 리턴 매치로 진행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 보스턴 셀틱스와 7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지난해의 패배를 서록하며 극적인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동부의 강호들을 연거푸 물리치는 기적을 써내려가며 기어이 파이널 무대까지 진출한 마이애미 히트. 비록 니콜라 요키치라는 벽에 가로막히며 우승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시즌 내내 쏟아졌던 비관적인 전망들을 모두 뒤집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똘똘 뭉친 그들의 행보는 실로 대단했고,
단순한 1라운드의 이변을 넘어 NBA 역사상 가장 낭만적이고 아름다웠던 8번 시드의 기적으로 영원히 기억될 2023년 마이애미 히트의 여정은 스포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2011년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 이 시리즈는 시작 전부터 결말이 정해져 있는 듯한 무대였습니다. 리그 최강의 시스템 농구를 자랑하며 61승 21패로 서부 1번 시드를 차지한 샌안토니오 스퍼스, 그렉 포포비치 감독의 지휘 아래 팀 덩컨, 토니 파커, 마누 지노빌리로 이어지는 위대한 빅3는 또 한 번의 우승 반지를 향해 순항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반면에 그들이 상대해야 할 8번 시드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샌안토니오의 웅장한 역사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멤피스는 플레이오프에서 시리즈는커녕 경기 승리조차 거두지 못한 채 12전 전패 굴욕적인 기록을 가진, 상대 입장에서 마치 프리패스와 같은 팀이었기에 각자의 프랜차이즈가 걸어온 길만큼이나 두 팀의 전력차는 아득히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1차전 종료 버저가 울린 순간 AT&T 센터를 가득 메운 홈팬들은 믿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쉐인 베티의 결정적인 3점슛과 함께 멤피스가 구단 역사상 첫 플레이오프 승리를 1번 시드 샌안토니오의 심장부에서 쟁취한 것. 그러나 이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고, 멤피스는 샌안토니오의 정교한 시스템을 피와 땀 그리고 거친 몸싸움으로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마크 가솔과 잭 랜돌프가 버티는 골밑은 역대 최고의 파워포워드 팀 덩컨조차 숨막혀 할 만큼 압도적이었고, 외곽에서는 토니 알렌이 짐슨 같은 수비로 스퍼스의 볼 흐름을 사정없이 찢어놓았습니다. 코트 위는 마치 진흙탕 싸움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우아한 농구를 하던 샌안토니오 선수들은 멤피스의 거친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그리된 그라인드 시대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리즈 내내 이어진 엎치락뒤치락하는 대혈투 속에서 먼저 3승을 거둔 멤피스는 홈으로 돌아온 6차전에서 시리즈의 마침표를 찍을 기회를 잡았고, 이 운명의 경기에서 농구 팬들의 뇌리에 영원히 각인될 지배자가 탄생합니다. 바로 지보 잭 랜돌프였습니다. 4쿼터 서부 최강팀다운 품격을 보여준 샌안토니오가 맹렬하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랜돌프는 무려 던컨을 상대로 1대1 아이솔레이션을 펼치며 무자비하게 골밑을 폭격했고, 터프한 미드레인지 점퍼부터 거친 몸싸움을 이겨내는 풋백 득점까지 4쿼터에만 17점을 쏟아부은 그는 총 31득점을 기록, 샌안토니오의 추격 의지를 처참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부를 결정짓는 슛을 성공시키고 포효하던 순간 멤피스의 페덱스 포럼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최종 시리즈 전적 4승 2패, 단 한 번의 플레이오프 승리도 없었던 만년 하위권 팀이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변방의 팀이었던 그들의 투박함과 끈적함이 화려한 영광으로 가득했던 서부의 왕조를 침몰시킨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샌안토니오의 완벽한 시스템 농구도 멤피스 선수들이 뿜어내는 원초적인 투지와 승리를 향한 갈망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2011년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단순한 이변을 넘어 그리된 그라인드라는 자신의 철학을 전 세계 농구 팬들에게 각인시키며 프랜차이즈와 NBA 플레이오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됩니다. 1977년 NBA 파이널은 화려한 스타 군단과 이름 없는 언더독의 극명한 대비가 돋보인 그야말로 한편의 영화도 같은 대결 구도였습니다. ABA와의 합병 이후 새로운 슈퍼스타의 탄생을 원했던 NBA가 점찍은 인물, 일명 닥터 제이로 불렸던 줄리어스 어빙, 그리고 그가 이끄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조지 맥기니스, 더그 콜린스 등 압도적인 재능을 한데 모으며 의심의 여지 없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그들을 상대할 서부의 챔피언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는 잭 램지 감독의 지휘 아래 이타적인 시스템 농구를 구사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창단 이래 직전 시즌까지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아보지 못한 데다 개개인의 이름값에서는 필라델피아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경험과 명성에 모두 뒤진 완벽한 언더독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는 초반부터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흘러갔고,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열린 1차전과 2차전을 여유롭게 가져가며 마치 맡겨놓은 듯한 우승 트로피를 가져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차전 후반 시리즈를 요동치게 만드는 변수가 발생했는데, 필라델피아의 거구 데릴 도킨스가 포틀랜드의 밥 그로스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이 시발점이 되어 양팀 선수들 간의 난투극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코트가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점수차는 벌어지고 폭력에 짓눌린 포틀랜드가 기세 싸움에서 완벽하게 밀린 것처럼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이 난투극은 잠자고 있던 포틀랜드의 투지에 불을 지피는 거대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지주 모리스 루카스는 결연한 태도로 동료들에게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이 같은 리더의 외침에 포틀랜드 선수들이 각성하며 홈으로 돌아온 3차전부터 그들은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 붉은 머리의 거인 빌 월튼이 있었습니다. 그는 득점뿐만 아니라 넓은 시야로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가 하면 페인트존을 철동같이 수비하는 본연의 림 프로텍터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코트 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의 활약을 바탕으로 포틀랜드는 유기적인 패스와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상대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1대1 개인기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을 보여주던 필라델피아의 화려한 재능들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고,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한 포틀랜드는 기적처럼 내리 3연승을 거두며 시리즈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6차전, 벼랑 끝에 몰린 닥터 제이는 홀로 40득점을 쏟아부으며 포틀랜드로 향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의 노력은 경기를 넘어 시리즈를 지배하고 있던 빌 월튼에 의해 가로막힙니다. 20득점, 23리바운드, 7어시스트, 그리고 무려 8개 블록슛까지. 농구라는 스포츠에서 한 명의 센터가 어떻게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파이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원맨쇼를 선보인 그의 퍼포먼스를 발판삼아 포틀랜드는 2점차 극적인 승리를 이뤄냈고, 그들은 시리즈 전적 0승 2패에 절대적인 열세를 뒤집고 내리 4연승을 거두며 창단 첫 플레이오프 진출에 곧바로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린 만화 같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여전히 포틀랜드 프랜차이즈 유일한 우승으로 남아있는 1977년의 영광은 농구가 단순히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들의 집합이 아니라 5명의 선수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뛸 때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시리즈였고, 그렇게 NBA 역사상 가장 스포츠다운 업셋의 순간으로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1995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은 단순히 상위 시드와 하위 시드의 대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바로 현 시대 최고의 센터는 누구인지를 가리는 무대이자 처절한 생존을 이어가고 있던 디펜딩 챔피언과 새로운 프랜차이즈 역사를 쓰고 싶은 서부 최강팀 간의 자존심이 격돌하는 시리즈였기 때문입니다. 우승팀의 위험은 사라지고 정규 시즌 내내 끔찍한 부진에 시달리며 서부 컨퍼런스 6번 시드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간신히 플레이오프에 턱걸이한 휴스턴은 시즌 중반 에이스 하킴 올라주원의 대학 시절 동료이자 한때 조던의 라이벌로까지 언급되던 클라이드 드렉슬러를 영입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조직력은 삐걱거렸고 누구도 그들이 타이틀을 방어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와 대조적으로 그들의 서부 결승 상대인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시즌 내내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뽐내며 정규 시즌 MVP까지 거머쥔 제독 데이비드 로빈슨이 굳건히 버틴 덕분에 리그 전체 최고 승률인 62승 20패를 기록한 절대 강자였던 만큼 서부 1번 시드와 6번 시드의 대결에서 대부분의 팬들은 최고의 시즌을 보낸 샌안토니오가 무너져가는 휴스턴을 가볍게 짓밟고 파이널에 진출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원정에서 휴스턴이 1차전을 잡아내는 이변을 연출한 가운데 시리즈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분노의 불씨가 2차전을 앞두고 점화됩니다. 바로 하필이면 2차전 팁오프 직전 전년도 MVP였던 하킴 올라주원이 보는 앞에서 리그 사무국이 데이비드 로빈슨에게 시즌 MVP 트로피를 수여한 것이었습니다. 샌안토니오 팬들이 보내는 엄청난 환호 속 눈앞에서 펼쳐진 라이벌의 대관식은 잠자고 있던 올라주원의 자존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경기가 시작되자 코트 위에는 무기력한 6번 시드팀의 에이스가 아닌 분노한 시대 최고 센터의 맹공이 펼쳐졌습니다. 베이스라인을 타고 도는 날렵한 스핀 무브, 림을 등진 채 상대를 완벽하게 속여버리는 시그니처 드림 쉐이크까지 올라주원의 우아하고 치명적인 퍼포먼스 앞에 해당 시즌 넘버원 플레이어이자 현역 최고 수비수를 자부하던 로빈슨은 농락당하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샌안토니오의 끈질긴 반격 또한 있었지만 시리즈는 오로지 하킴 올라주원 단 한 선수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고 있었고, 공격에서는 더블팀과 트리플팀이 에워싸도 기어이 득점을, 수비에서는 상대 골 및 공격을 철저하게 봉쇄한 그는 시리즈 평균 35.3득점, 12.5리바운드, 5어시스트, 4.2블록이라는 경이로운 스탯을 작성합니다.
반면 그를 막아야 했던 로빈슨은 평균 23.8득점이라는 자신의 이름값에 미치지 못하는 기록으로 개인 커리어 하이 시즌을 쓸쓸히 마감해야만 했고, 이처럼 라이벌 대결에서 완승을 거둔 하킴 올라주온을 앞세운 휴스턴은 1번 시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무너뜨리는 이변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모든 예상을 비웃으며 최종 무대에 진출한 휴스턴은 기세를 몰아 샤킬 오닐, 페니 하더웨이 콤비의 올랜도 매직마저 4전 전승으로 수입하며 2년 연속 챔피언에 오르는 리핏을 달성함과 동시에 NBA 역사상 유일무이한 6번 시드 우승팀이라는 불멸의 업적을 완성합니다. 파이널 우승 직후 휴스턴의 루디 톰저노비치 감독이 남긴 챔피언의 심장은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말처럼 1995년에 휴스턴 로켓츠는 하킴 올라주온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 빅맨인지,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챔피언의 의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완벽하게 보여준 NBA 역사상 가장 놀랍고도 통쾌한 업셋의 주인공이었습니다. (2011년) NBA 파이널은 단순히 챔피언을 가리는 자리가 아닌 농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낭만과 서사가 격돌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시리즈였습니다. 오직 우승만을 바라보며 뭉친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라는 슈퍼팀을 앞세워 전세계 농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마이애미 히트. 예상대로 파이널에 올라선 그들은 객관적 전력 우세 속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반면 13년 동안 오직 한 팀에서만 뛴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팀의 상징 덩 노비츠키를 필두로 제이슨 키드, 션 메리언, 제이슨 테리 등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우승 반지가 간절한 노장들이 모여있던 댈러스 매버릭스는 더욱이 5년 전인 2006년 파이널에서 석연찮은 판정 논란 속 2승을 먼저 따내고도 내리 4연패를 당하며 뼈아픈 역전 우승을 내주었던 악연을 상대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가능성은 기박해 보였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모든 언론들은 마이애미의 압도적인 우승을 기정사실로 여겼고, 실제로 1차전을 마이애미가 가져가며 그 예상은 적중하는 듯 했습니다. 계속된 2차전 역시 4쿼터 중반까지 마이애미가 15점 차로 앞서 나가며 웨이드가 댈러스 벤치 앞에서 환호성을 지를 때만 해도 일찌감치 향방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던 당시 시리즈. 하지만 우승을 향한 열망이 가득했던 댈러스 노장들의 경험이 지금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점수차가 벌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은 맹렬한 추격전을 펼칩니다. 기어이 경기 후반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은 댈러스는 종료 직전 노비츠키가 크리스 보시를 앞에 두고 터뜨린 극적인 왼손 레이업 결승골에 힘입어 중요했던 2차전을 가져오며 시리즈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차전에서 당한 왼손 중지 인대팔 부상 속에서도 팀을 위기에서 구해낸 에이스의 투혼은 댈러스 선수단 전체를 일으키는 강력한 기폭제가 됩니다. 마이애미의 3차전을 내주며 코너에 몰린 채 맞이한 4차전, 38도가 넘는 고열과 독감 증세를 겪으며 벤치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였던 노비츠키는 창백한 얼굴로 코트에 나섰지만 이를 정신력으로 극복했고 4쿼터 클러치 상황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연이어 꽂아 넣으며 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투혼을 불태워 팀을 구해낸 에이스의 헌신과 여기에 5차전을 앞두고 르브론과 웨이드가 노비츠키의 기침을 조롱하는 듯한 일이 발생하며 제대로 전의가 불타오른 댈러스 선수들은 각성하기 시작하는데, 변함없이 승부처를 지배하는 노비츠키의 리드 아래 타이슨 챈들러는 페인트존을 사수하며 골밑을 지배했고, 제이슨 키드와 션 메리언은 끈적한 수비로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으며, 식스맨 제이슨 테리는 고비마다 미친 듯한 슛 감각으로 마이애미의 림을 폭격했습니다. 반대로 압도적인 피지컬과 재능을 자랑하던 마이애미의 슈퍼스타들은 댈러스의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에 갇혀 4쿼터만 되면 거짓말처럼 침묵했고, 특히 르브론 제임스는 시리즈 내내 4쿼터 득점 빈곤에 시달리며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5차전과 6차전을 연이어 잡아낸 댈러스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만들어내며 프랜차이즈 사상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시리즈 평균 26득점, 9.7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만장일치로 파이널 MVP에 선정된 덩 노비츠키는 종료 버즈가 울리는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홀로 락커룸으로 뛰쳐나가 눈물을 쏟았고, 13년 동안 오직 댈러스만을 위해 헌신하며 수많은 실패 끝에 정상에 오른 그의 모습은 전세계 농구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스타들이 손쉬운 우승을 위해 팀을 옮겨다니는 이른바 슈퍼팀의 시대에 데뷔부터 함께한 팀을 끝내 우승으로 이끈 프랜차이즈 스타일 위대한 낭만. 2011년 댈러스 매버릭스의 우승은
인위적으로 결성된 화려한 재능도 끈적한 조직력과 투지로 뭉친 절박한 원팀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스포츠의 가장 아름다운 진리를 증명해내며 그렇게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업셋으로 남게 되었습니다.